배우자는 이미의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 여기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 치자. 그리고 진짜로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에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과 같은지 봐야겠다라고 이제 요 녀석을 정리를 해보려고 했어. 근데 얘가 해석기 하다 보니까 x축, y축, 좌표축 위에 올려놔야 되겠지. 올려놓고 봤더니 미지수가 a, b, c, d, e, f 문자가 몇 개가 나오고 있어요. 증명해야 되는데 6개나 나오고 있어. 자, 문자는 일종의 미지수나 마찬가지인데 6개나 되면 내가 쉬워 어려워? 너무 어렵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얘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은 2배의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이다라는 개념은 길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삼각형을 잘라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건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뭔 짓을 하냐면 여기에 있던 삼각형을 잘라다가 이렇게 붙여봤어. 그랬더니 갑자기 보세요. a, b, c, 0 d, 0 와, 똑같은 삼각형인데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문자가 6개에서 4개로 줄었네? 그럼 6개보다 4개가 좀 더 풀기 쉽겠지? 그래서 오씨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얘를 다시 잘라서 요번에는 원점까지 이용해서 봤더니 a, b, 0, 0, c, c 문자가 몇 개만 필요하다? 3개만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중선을 구했더니 2분의 c가 돼서 분수가 보여. 아씨 문자는 줄이 돼 분수 없게 하고 싶어. 이래서 요 삼각형을 다시 잘라서 여기에 이렇게 붙였더니 a, b 마이너스 c, 0 c, 0 중점은 0, 0 이래서 문자는 3개 나오고 분수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됐어. 너희들이라면 문자 6개짜리로 증명하는 게 쉽겠어? 문자 3개짜리로 증명하는 게 쉽겠어? 문자 3개짜리예요. 그래서 얘는 되게 불리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유리하게 바꾸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평행이동 시작! 평행이동, 대칭이동, 회전을 해도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좌표축 위에 점 혹은 원점을 이용하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 예. 좌표축을 이용하면서 미지수가 줄였고 원점을 이용하면서 미지수가 줄이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런 길이의 문제는 일반적인 삼각형의 길이의 문제는 얘를 원점과 좌표축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놓고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의 제곱은 얘야. 오씨.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는 사라질 테고 여기에서 여기를 빼니까 뭐 나와요? A 플러스 C의 제곱. B에서 0을 빼니까 그냥 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AC의 제곱 구합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빼버리게 되면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그냥 B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A제곱이 2개가 보이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A의 제곱이에요. B의 제곱도 2개가 보이네요. 이 B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지. 그리고 요거 2AC, 마이너스 2AC.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고 뭐만 남아? C의 제곱만 2개가 남아서 이런 식으로 묶입니다. 2배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이렇게 묶여요. 자, 우변의 식 구해보겠습니다. 2자 써주고 AM의 제곱이야. AM의 제곱 계산하면 뭐 나와? A-0의 제곱 더하기 B-0의 제곱. 핵심만 얘기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BM의 제곱 계산합니다. 여기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C,0과 0,0 사이의 거리지. 거리를 제곱한 거지. 근데 좌표축에 있으니까 이 거리 몇이야? C. C를 제곱했으니까 그냥 뭐라고 써주면 됩니까? C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식을 비교해보니까 좌변과 우변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이 결과가 파푸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푸스 정리에서 중요한 건 뭐야? 공식은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생이면 개나 소나 다 외웁니다. 그런데 뭘 아냐 모르냐가 중요해? 용도. 파푸스 정리는 언제 사용하는지 이해하는 용도를 아냐 모르냐가 제일 중요해요. 공식은 알지만 적용을 못하는 고등학생들 세고 셌습니다. 자, 파푸스 정리의 용도는 3가지가 있었지. 얘기해볼까? 시작! 중선, 중점,
예 제곱의 합이에요. 그리고 파푸스 정리는 보통 일반 교재에서는 파푸스 정리라고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중선 정리라는 이름을 더 중요해요. 왜? 좋아해. 파푸스는 사람 이름에 불과하지만 내가 중선 정리라고 부르면 아 중선이 사용돼 있구나, 중점과 관련이 있구나, 요 정도는 거저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6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화장실 가서 네 다녀와도 됩니다. 자, 화장실에 한 명씩.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요. 예. 하나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공식을 증명을 할 거예요.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 A, B의 제곱 더하기 B, C의 제곱 더하기 C, A의 제곱이라고 요런 식이 나와 있죠. 결론부터 말합니다. 얘는 3배의 G, A의 제곱 더하기 G, B의 제곱 더하기 G, C의 제곱이다 라는 요런 공식으로 정리가 된다 라는 개념입니다. 공식을 외우면 다음과 같아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몇 배의? 3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요런 공식이야. 알겠습니까? 적어놔야지. 예. 암기. 뭔지 알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3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적어놓으십시오. 자, 다 적어 놓으셨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율동과 더불어 노래 가사와 더불어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3배의 율동. 다시 시작!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3배의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다. 한 번 더.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은 3배의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요 공식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요거 여러분 요 밑으로 변변 더하면 해서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필기 공간이 적기 때문에 요 아래쪽으로 요 변변 더하면 밑에 쪽에 필기를 해드릴게요. 옆에다 하지 말란 얘기야. 여기에 선생님이 쓰는 것들은 요 변변 더하면 밑쪽에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각형 GAB, 삼각형 GBC, 삼각형 GCA가 있대요. 그렇구나. GAB, GBC, GCA 이렇게 있대. 이 작은 세 삼각형에서 중선 정리를 이용하면 여기에서 중선은 얘지. 그러면 뭐가 되겠어?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은 2배의 얘제곱 더하기 얘제곱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쓸 겁니다. GA의 제곱 더하기 GB의 제곱은 2배의 GP의 제곱 더하기 AP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이 GP라는 길이는 GC라는 길이의 몇 배? 2배. 2분의 1배지.
맞나요? 네. 그래서 GP라는 길이는 2분의 GC라는 요 길이의 길이와 같으므로 얘를 제곱하면 되겠구나. 얘는 GC라는 길이의 절반이야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 요 AP라는 길이 있지. AP라는 길이는 AB라는 길이의 절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있죠? 맞나? 예.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 AB라는 길이의 절반, 즉 2로 나눈 길이와 같아. 얘를 제곱해주면 돼 라고 요렇게 썼어요. 자, 이제 요것과 동일한 구조로 나는 뭐라 했냐면 요 삼각형은 이제 끝난 거야. 요번엔 요 두 번째 삼각형인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을 위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볼 거고요. 요번에는 GC의 제곱 더하기 GA의 제곱을 위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선은 중선 정리로 정리할 거니까 2배에 쓰시고요. GQ의 제곱 BQ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생각합니다. GQ라는 것은 무슨 길이의 절반이야? GA의 절반. 그러므로 GA라는 길이를 2로 나누면 같아지겠네요. 제곱 더하기. 자, BQ라는 길이는 무슨 길이의 절반이야? BQ는 BC의 절반이죠. 그러므로 2분의 선분 BC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삼각형까지 끝났어. 자, 세 번째 삼각형 중선 정리로 바꾸면 GC의 제곱 더하기 GA의 제곱은 2배의 GR의 제곱 더하기 CR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GR이라는 길이는 GB라는 길이의 절반이므로 2분의 GB 전체의 제곱 더하기. 자, CR의 제곱이라는 것은 CA라는 길이의 절반이므로 2분의 CA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변변 더해 볼 거야. 얘는 얘대로 더하고요. 얘는 얘대로 더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좌변을 모두 다 더해버렸더니 GA가 몇 개가 나와? GA의 제곱이 2개. GB의 제곱도 2개. GC의 제곱도 2배. 그러므로 변변 더하면 아래쪽에 필기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2배의 GA의 제곱 더하기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이다 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계산한다. 다 계산하면 2를 제곱하면 분모가 4가 되지. 맞아? 분모가 4가 되는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하면 분모는 전부 뭐야? 2야. 맞습니까? 그래서 쫙 적어봤더니 2분의 그래. 우선 요 녀석 이렇게 계산해서 적으면 2분의 AB의 제곱 더하기 2분의 요거 계산합니다. BC의 제곱 더하기 요거 계산합니다. 2분의 CA의 제곱 요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또 계산합니다. GA부터 갈까요? 얘 계산하면 2분의 GA의 제곱. 자, 얘 계산하면 2분의 GB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남은 식 하나 계산하면 2분의 GC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됐나요? 근데 나 분수 너무 싫어. 등식의 양면에 몇을 곱한다? 2를 곱해버리면요. 4배에 GA의 제곱 더하기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더하기 GA의 제곱 더하기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와, 얘랑 얘는 똑같으니까 2항에서 계산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2항에서 계산했더니 최종적으로 뭐가 됩니까?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3배의 GA의 제곱 더하기 GB의 제곱 더하기 GC의 제곱이다 라고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 공식을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암기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필기 됐죠. 자, 그러면 우리요 다시 몇 페이지? 13페이지 아래쪽 펴보십시오. 자, 13페이지 펴보세요.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무게중심의 이론 1, 2, 3, 4 나와있지? 그거 지금부터 눈으로 빠르게 읽어보세요. 다 이해가 돼, 안 돼, 이제? 1, 2, 3, 4. 다 내용 이해가 되죠?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이렇게 총정리된다 라는 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17페이지 했니 안 했니? 안 했어요. 안 했지. 자, 17페이지 이런 그림 중학교 때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나왔어.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요. 요거 조금 정리하고 갈게요. 자, 무게중심의 활용에서 보통 나오는 개념입니다.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보자면 우선 얘가 평행사변형이에요. 자,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서로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한다라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2등분하니까 요 동그라미 길이랑 요 동그라미 길이랑은 같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요 상태에서 뭔 짓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즉 요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노란색만 떼서 반으로 나눈 상태에서요. 요 꼭지점에서 중선을 그어버려. 그런데 봐봐. 얘도 중선이지. 요 노란 삼각형의 선. 맞아? 얘도 중선이지. 와우, 중선과 중선의 교점이니까 점 P가 뭐가 되고 있다? 무게중심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요 삼각형에서도 Q는 중선과 중선의 교점이므로 뭐에 위치해 있다? 무게중심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합시다. 점 P는 삼각형 ABC의 뭐다? 무게중심. 그리고 점 Q는 뭐다? 삼각형 누구야? 삼각형 A, C, D의 무게중심 위치에 있다. 중학교 때 배웠죠. 자, 그런데 무게중심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어? 몇 대 몇으로 내분합니까? 2대 1로 내분하죠. 몇 대 몇으로 내분합니까? 2대 1로 내분하죠. 그런데 얘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맞아? 그러면 결국에 얘 뭐야? 2대 2대 2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래서 BP의 길이는 항상 선분 누구와 같다? PQ와 같고 얘는 또한 선분 QD와 길이가 같다. 라고 여기까지 보통 중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가르치세요. 맞나요? 그런데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 중에 심한 내용 하나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공간이 총 8개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넓이를 1이라고 뒀을 때 여기에 보면 좀 커 보이는 넓이, 작아 보이는 넓이, 작아 보이는 넓이, 커 보이는 넓이, 작아 보이는 넓이, 커 보이는 넓이, 커 보이는 넓이, 작아 보이는 넓이 이렇게 큰 넓이하고 작은 넓이로 갈라져요. 이때 큰 넓이는 항상 전체 넓이를 1로 뒀을 때 6분의 1이라는 넓이를 무조건 가지고 있고요. 자, 얘는 어때? 삼각형에서 2대 1로 내분하면 넓이도 2대 1이지? 얘의 넓이는 몇이 되겠다? 12분의 1이 된다. 작은 녀석은 전부 다 넓이가 12분의 1만큼의 넓이가 된다 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큰 건 6분의 1, 작은 건 12분의 1. 적어 놓으세요. 심합니다. 자, 지금부터 넓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봐. 요만큼만 삼각형을 보면 얘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맞아?
그래서 얘가 12분의 1이라면 얘는 2배니까 6분의 1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맞나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또 뭘 볼 거냐면 요만큼을 볼 거야. 요만큼에서 얘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러면은 와 여기가 6분의 1이면 얘는 절반인 12분의 1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되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자, 이 큰 삼각형에서 얘는 중선이기 때문에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돼. 그치? 예, 왜? 여기가 같으니까 같아야 돼. 근데 얘가 12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야. 근데 하나가 1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6분의 1. 이해가 될까요? 네. 요 논리 이해하셔야 합니다. 집중하자.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중점 연결 정리 1탄, 2탄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자, 중학교 때 중점 연결 정리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지? 맞아? 배웠어? 안 배웠어? 기억이 안 나? 배운 사람? 기억나는 사람? 배웠어요. 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중점 연결 정리. 선생님 우리 아까 중선 정리 배웠는데 예, 중선 정리는 뭐야? 중선을 그어놓고 정리를 논하는 거지. 근데 얘는 제목이 뭐야? 얘기해볼까? 시작! 중점 연결 정리예요. 그래서 중점 연결 정리는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중점을 하나 그려. 근데 중점을 연결한 데 쓰니까 또 다른 중점을 그려. 그래서 중점과 중점을 그려서 연결하는 거. 우리는 이런 걸 중점 연결 정리라고 불러요.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예, 이게 중점과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는 거. 중점 연결 정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 A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AC의 중점을 N이라고 하자. 그래서 M과 N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는 항상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비례식이죠. 1대 몇이야? 2지. 맞아? 그러면 얘가 1일 때 얘는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 얘기는 MN이라는 길이는 BC라는 길이의 딱 절반일 거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분 MN은 2분의 1 선분 BC야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그래 1대2, 1대2, 1대2 B가 성립한다는 건 얘하고 얘가 어떠하다는 얘기야? 평행하다라는 얘기지? 평행할 때만 비례식 성립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와우 이 선분 M에는 평행해. 누구랑? 선분 BC하고 평행한 관계야 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면 와 이 길이의 2배가 얘가 되고 얘하고 얘는 평행해 라는 결론을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 한다. 이게 중점 연결 정리 1탄이에요. 자, 1탄이 있다는 것은 몇 탄도 있다는 얘기야? 2탄도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부터 2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점 연결 정리 2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점을 하나 잡아서 뭔 일을 하냐면 밑변에 평행하게 평행선을 샥 그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이 AC와 만나겠지. 맞아요. 자, 이렇게 AC와 만나는 점을 N이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점에는 AC를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예요. 점에는 3분 AC를 2등분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MN의 길이는 BC 길이의 절반이다. 즉 2분의 1 BC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을 왜 선생님이 정리해 줬냐면요. 요거 둘 중 하나 아니고 셋 중 하나입니다. 좀 바꿀게요. 결론 내드릴게요. 삼각형이 나오든 사각형이 나오든 오각형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문제를 푸는데 중점이 보여. 그러면 와, 얘 혹시 내가 배웠던 중선 정리 이용해서 푸는 건가? 혹은 중점이 보이면 무슨 정리도 있어? 중점
연결 정리도 있죠. 중점 연결 정리 이용해서 푸는 건가? 자, 요거 외에 하나 더 있어요. 중점이 나와서 이렇게 중선을 그었을 때 중선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 제일 중요한 개념 뭐? 무게중심도 있어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점은 종종 나오는데 그 중점이 나왔을 때 이거 혹시 중선 정리인가? 무게중심인가? 아니면 중점 연결 정리가 셋 중에 누구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지라는 거 반드시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중선 정리는 중점이 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중점 연결 정리는 중점이 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무게중심은 뭐 이런 식이겠지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외심의 좌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좀 외웠으면 했는데 내심은 뭐라고 정해줬어? 내심은 네, 내심은 세. 네, 내심이니까 네로 시작하지. 내각. 세 내각의 각에서 뭐밖에 안 나와?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내심이 내 각이야, 각이야, 각이야. 그러면 외심은 뭐라고 가르쳤어? 각이 아닌 변.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적어 놓으세요. 외심 위로 화살표 빼서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숙제를 하다 보면요, 야, 외심의 좌표를 구해봐.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보이는 점 5를 외심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 특징 뭐냐? 중학교 때 배웠던 외심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건 해석기야. X축과 Y축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ABC의 좌표라는 게 주어질 거야. 자, 뭐가 올지 모르니까 이거 직접 숫자로 할게요. 2,0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숫자를. 마이너스 2,0.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0이라고 적어놓고요. B의 좌표는 4,0이라고 적어놓으십시오. C의 좌표는 2,4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자, 이와 같이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외심의 좌표, 5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푸시냐면요. 요 점 5의 좌표를 x, y로 가정하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x, y로 가정 후. 자, 외심은 뭐의 중심이야? 외접원의 중심이지. 자, 즉 외접원, 오씨 바깥쪽에서 이렇게 접해 있는 요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하면요. 외심은 바로 요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어떻습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돼서 같다라는 특징이 있지. 맞아?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사실 뭘 알 수 있냐면 오씨 반지름이니까 A5의 길이와 B5의 길이와 C5의 길이가 같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근데 A5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이런 게 들어가서 좀 불편하지.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모두 다 이렇게 제곱을 붙여서 등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냥 이게 끝이에요. 외심의 좌표는 x, y로 가정 후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그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외심의 좌표를 구한다는 건 내가 x하고 y값 미지수 몇 개를 구한다라는 얘기야. 2개를 구한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에 식이 몇 개 보여? 등식이 몇 개 보여? 등식 몇 개? 이거요. 가끔 어떤 학생들은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식 3개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식 3개 중에 하나는 의미 없는 허식이에요. 허식. 알겠습니까? 보이는 것만 식이야. 등식 몇 개 보여? 2개. 얘는 등식 2개예요. 미지수 2개, 등식 2개. 연립방정식으로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풀기에 앞서서 요거 외우고 가자. 외심의 좌표는 x, y로 가정 후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요거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외심의 좌표는 x, y로 가정 후 a의 제곱 플러스 a의 작업은 b의 제곱은 c의 제곱. 한 번 더. 외심의 좌표는 x, y로 가정 후 a의 제곱은 b의 제곱은 c의 제곱. 한 번 더. 외심의 좌표는 x, y로 가정 후 a의 제곱은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